조합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6일 오후 9시 27분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 미국 메이저 언론에서 아주 크게 다룬 기사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소자키 아라타라는 87살의 노건축가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크상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다. 원래 프리츠크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해가지고 아주 크게 다루었습니다. 이분이 건축한 유명한 세계적 건물이 많습니다. 60년 동안 한 100개 이상의 공공건물을 지었는데요. 100개 이상의. 1960년 완공된 오이다 시립공공도서관, 1986년에 완공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경기장, 이거 지난 10월에 제가 그 앞을 지나간 건물입니다. 등등 아주 일본 건축계의 원론대, 사실은 좀 이상을 받은 게 좀 늦은 느낌이 듭니다. 이분의 명성에 비하면은. 이 프리츠크상 심사위원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 건축사와 이론에 대한 깊은 지식을 아방가르드 형식과 접목한 분이고 거의 복제하지 않는 건축가다. 의미 있는 건축을 향한 그의 탐구는 그의 건물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프리츠크상입니다. 이 프리츠크상은 1979년부터 수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40년이 됐습니다. 이 상을 만든 분은 프리츠크 아키텍처 프라이즈라고 그러는데 미국 호텔 체인 하얏트 호텔의 오너인 프리츠크 가문에서 운영하는 프리츠크 재단이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권위가 있어가지고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립니다. 노벨상에는 건축 부분이 없습니다만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점에서 노벨상 수상자보다 이 상 받는 사람들이 더 영광되게 많이 화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이 만든 건물이 세계의 명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다 보면은 여기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의 작품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하고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 보면은 뭐 IM페이, 여기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IM페이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입구에 작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유리로 만든, 그걸 만든 분이죠.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케네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리처드 마이어, 이분도 수상자인데, 리처드 마이어, 이분은 로스앤젤레스 가면은, 폴 게티 센터라는 거대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근데 프랑크 게리, 이건 너무 유명하죠. 빌바오에 가면은 구겐하임 뮤지엄이 있죠. 프랑크 게리, 캐나다 사람입니다.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은 이 건물 구경하기 위해서 이 빌바오에 연간 수백만 명이 와가지고 빌바오의 경제에 아주 큰 활력을 불어넣는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렌조 피아노, 이탈리아 사람, 간사이 공항을 설계했고 더 유명한 것은 파리에 있는 뽕피두 센터, 사람의 내장을 확 드러낸 것 같은 그런 건축의 혁명을 가져온 이분도 이 프리츠크상을 받았습니다. 노먼 포스트, 요새 영국 사람, 왕성한 활동을 하죠. HSBC 건물, 홍콩에 있는 HSBC 건물.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프리츠크상 받은 사람과 굉장히 친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이 유명한 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수상자를 낸 게 미국하고 일본인데 똑같이 8명입니다. 8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현대건축입니다. 현대건축의 상벽을 이루고 있다 이거죠. 상벽을 이루고 있다.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드는데 미국, 일본 세가 압도적입니다. 예컨대 일본 사람으로 받은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권투 선수 출신 건축가 안도 다다오죠. 안도 다다오. 한국에서 이분 건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안도 다다오. 그리고 일본 사람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이토 도요라는 분, 이토 도요. 자하 하디드도 있군요. 2004년에 자하 하디드 이분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걸 뭐라 합니까? DDP 건물이라고 그러죠. 아주 곡선으로 이렇게 된 건물.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자하 하디드입니다. 중동 출신인데 이분이 이라크 출신이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분이 남긴 그 유작이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이 됐습니다. 마키 후미히코 등등 하여튼 단계 겐조. 그러면 이게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일본의 현대 건축이 세계적으로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옛날 몇 년 전에 여행 전문 T 채널에서 저도 잘 아는 건축가 부대진 선생과 여행가 이기성 씨가 일본 현대 건축 기행을 5부작인가 해가지고 방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새삼 느낀 게 일본의 고대 건축하면 생각나는 게 뭐 도다이지, 동대사, 나라에 있죠. 그 다음에 동대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입니다. 그게 8세기 불국사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높이 50m, 이 너비가 한 60m 되는 그 앞에 서면은 압도됩니다. 어떻게 목조 건물이 이렇게 크냐? 압도됩니다. 동대사 안에는 유명한 동대사 대불이라고 청동 불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동이 한 300톤 들어간 스케일이 큽니다. 그 다음에 범융사가 있죠. 범융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여행을 하면은 항상 만나는 게 성이죠, 성. 특히 효고현에 있는 히메지성. 일본 성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게 폭격을 당하지 않아서 남아 있습니다. 히메지성. 오사카 성은 이제 폭격을 당했습니다만은 그 규모를 보면은 엄청납니다. 이런 고대 건축물, 고대의 일본 건축물, 특히 교토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가장 많은 도시일 겁니다. 또 그 목조 건물 하나하나가 매우 정교합니다. 그 전통이 일본의 현대 건축에도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훌륭한 건물은 뭐 위대한 건축물은 다 저 뉴욕이나 런던에 파리에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라는 한국인의 시각이고 일본의 고대 건축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도 세계적 수준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노벨상,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크상의 가장 많은 수상자를 낸 게 미국과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일본의 건축 기술이 발달했을까요? 이것은 저는 건축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여행을 좀 한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전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전쟁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외국과 전쟁한 거는 별로 없는데 자기들끼리 전국시대가 몇 번 펼쳐지면서 번과 번끼리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무사들이 다스렸어요. 무사들이 800년쯤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많이 만들게 되죠. 이 성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목숨을 걸고 만드는 겁니다. 성을 허술하게 만들면은 함락이 돼가지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군사 웹에서 답변을 검색해 드릴 수 있어요. 군사 건축물은 항상 정교합니다. 군사 건축물은 시시하게 만들면은 죽어요, 그냥. 이런데 오랫동안 단련되면은 건설 기술, 토목 기술과 건축 기술이 발달합니다. 바로 로마죠, 로마. 전쟁 많이 한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로마. 근데 로마는 또 대단한 토목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콜로세움이라든지, 그 뭐, 지금 로마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이 바로 그런 군사 문화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게 됐다. 예컨대 1592년에, 왜군이 쳐들어오죠. 그때 부산에 상륙한, 그 봄에 부산에 상륙한 병력이 약 1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입니다. 15만 명이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은 후쿠오카 옆에 규슈에 사가현이라는 데가 있고 가라스시라고 있어요. 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가라스시에 나고야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큰 도시 나고야하고 발음 같은데 한자로는 틀립니다. 명호옥인데 여기에 한 20만 명을 모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에서 20만 명을 모아서 본부를 만듭니다. 출진 본부를 만드는 거죠. 후방 기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20만 명을 모으려면은 도시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군인들이니까 뭐 장비도 많아요. 신도시를 건설해야죠. 20만 명 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딱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걸린데 그걸 주로 성을 만든 사람이 갓도 기요마 가등청청이었습니다. 이 구마모토 성을 만든 갓도 기요마사, 한국에 쳐들어온 장수 중에서 고니시 유키나카 소수 행장 갓도 기요마사 가등청청 유명하죠. 또 가등청청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울산 이 근방에 또 일본 성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본 성 지금 많이 외성이라 해가지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고야 성에 가보면은 그때 만든 성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단시간에 수십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었다. 놀라운 거죠. 지금 이 장비를 동원해도 6개월 만에 그런 큰 도시 만들기 힘들죠. 그것은 역시 군대를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의 일본의 동원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현대 기술과 접목이 되어 가지고 일본에 여행을 하시면은 록봉기에 있는 록봉기 힐이라는 건물 55층 건물이죠. 55층 아주 복합 건물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다음에 동경 가시면 그 꼭대기 한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는 도쿄가 제일 전망이 좋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보면은 뉴욕, 옛날에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가서 뉴욕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새는 거기 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9.11 테러로 사라지고 그 옆에 또 큰 건물이 원 월드 타워라고 그 꼭대기에서 보면은 맨하탄의 그 고층 건물군이 압도적 중량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쿄의 록봉기 힐 옥상에서 바라보는 도쿄의 중량감이 더 위에입니다. 뉴욕보다 더 큰 도시가 동경입니다. 동경은 거기서 내려다보면은 눈 가는데 끝까지 저 멀리 산이 좀 있지만은 다 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꽉 찬. 그러니까 동경 도심권 인구가 약 4천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심권이 뉴욕이 아니고 동경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바로 일본의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 토목 건설이 뒷받침되었다. 이게 프리츠상 최다 수상자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고대의 건축 토목 기술이 현대로 이어진 거죠. 일본을 만만하게 보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일본의 저력을 다시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츠크상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그러는데 그럼 노벨상 수상자 국별 랭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물론 미국이죠. 상 받은 인원으로 치면 368명입니다. 368명. 두 번째는 영국입니다. 132명. 세 번째는 독일입니다. 107명. 네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62명. 다섯 번째가 노벨상을 만들어낸 노벨의 고향인 스웨덴이네요. 스웨덴이 30명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가 스위스인데 26명입니다. 공동 6위가 일본입니다. 26명. 평화상, 문학상 빼고는 20여 명이 거의 전부 다 과학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죠. 과학상. 뭐 물리학상, 생물학상 등등 과학상. 그 다음 8등이 카나다입니다. 23명. 러시아가 23명으로 9등입니다. 오스트리아가 21명으로 10등입니다. 이탈리아가 20명 수상해가지고 11등입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스라엘, 오스트랄리아, 폴란드,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헝가리, 중국이 22등입니다. 아직도 한참 기초과학에서는 일본에 뒤진다는 거죠. 스페인이 23등, 8명이 받았습니다. 뭐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한 명이죠. 노벨상에서 요사이는 거의 매년 일본인들이 한 사람씩 받습니다. 거의 매년 일본인들이 그만큼 기초과학의 축적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그 기술이라든지 원리라든지 또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죠. 자기 나라만 위한 게 아니라 사회 동포를 위해서 다 도움이 되는 뭔가를 남기는 사람이 바로 노벨상 수상자라고 본다면은 우리 한국의 좌파들이 극히 싫어하는 일본이 세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다. 과학을 통해서. 더구나 산업화를 가장 늦게 시작한 아시아 국가에서 단연 최고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 다음에 스위스와 함께 6등 일본이다. 이게 일본의 저력입니다. 일본의 이 저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오래된 축적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언제부터 국력에서 한국을 앞서게 됐냐 하면은 저는 한 7세기 내지 8세기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던 불국사와 동대사의 규모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불국사나 석굴암이 일본에 비해서 처진다는 게 아닙니다. 질로서는 오히려 더 뛰어날지도 모르죠. 또 개성도 다르고 어쨌든 7세기, 8세기부터 일본의 국력이 커지고 있고 특히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막부 약 250년의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상업을 발전시키고 17, 8세기에 동경이 인구가 100만이었습니다. 에토라 그랬죠. 당대 세계 최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세계 3대 도시가 런던, 뉴욕, 도쿄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지만은 미슐린 가이드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맛있는 음식점,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도시는 파리가 아니고 동경입니다. 동경이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1등입니다. 맛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보고 야 친일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친일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은 과거 제국시대 우리를 압제하던 일본이 아니라 오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우리와 같이 누리고 똑같이 북한의 핵 문제를 걱정하는 우리가 친해야 할 한미일 군사동맹관계에서 그 중간에 있는 그 일본과 저는
친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진입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